아이가 갑자기 설사를 하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은 정말 걱정이 많아집니다. 병원에서는 장염이라고 듣고 약도 받아왔는데 집에 오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죠. 이제 뭘 먹여야 하지? 죽만 먹여야 하나? 분유는 계속 먹여도 되나? 이온 음료라도 먹이면 좀 나을까? 아이 장염은 약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먹고 마시는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매 끼니마다 헷갈립니다. 먹이면 설사가 더 심해질까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안 먹이자니 아이가 기운이 더 빠질까봐 걱정되죠. 오늘은 장염 걸린 아이 음식 관리, 헷갈리는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먹여도 되는지까지 약국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기준으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염 때 음식 기준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음식보다 먼저 탈수를 확인한다. 둘째, 음식은 담백하게 먹인다. 셋째, 한 번에 많이 말고 조금씩 자주 먹인다. 장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굶기는 게 답은 아닙니다. 또 죽만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헷갈리실 거예요. 그럼 탈수는 어떻게 조심하는 거지? 음식을 어떻게 담백하게 먹이라는 거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음식보다 탈수입니다. 설사는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입니다. 어른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아이들은 몸이 작기 때문에 탈수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뭘 먹일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하는 건 아이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축 처져 있다. 소변량이 확 줄었다. 입 안이 바짝 말라 있다. 울어도 눈물이 잘 안 난다. 피가 섞인 설사를 한다. 물도 못 마실 정도로 계속 토한다. 고열이 심하다. 아이가 너무 어린 아기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 관리보다도 진료가 먼저입니다. 집에서 뭘 먹일지 검색하면서 버티기보다는 가까운 소아과에서 아이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 잘못 먹일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탈수로 가고 있지는 않나입니다. 이걸 꼭 먼저 봐주셔야 합니다. 이제 음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염 때는 수분 보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음료나 수분 보충에 좋은 건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아이 상태에 맞게 수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물을 먹이실 때는 다만 너무 차가운 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실온에 가까운 물이 좋습니다. 필요할 때는 약국에서 파는 먹는 수액, 즉 경구 수분 보충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사나 구토를 하면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염분 같은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먹는 수액은 물과 전해질 흡수를 돕는 당 성분이 알맞은 비율로 들어있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음료도 있습니다. 과일 주스,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너무 단 음료는 장염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잘 마시니까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이 많은 음료는 오히려 설사를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초콜릿 음료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도 아이 장염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설사하면 이온 음료 먹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스포츠 음료와 마시는 수액제들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장염 때는 그냥 달달한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보다 아이 상태에 맞는 수분 보충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은 괜찮습니다. 실온에 가깝게 주시고 필요하면 약국에서 파는 먹는 수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스,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처럼 달달한 음료는 조심하세요. 수분 보충은 중요하지만 아무 음료나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모님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장염 때 유산균 먹여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산균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염을 겪고 나면 장 안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이때 아이에게 맞는 유산균을 잘 선택하시면 장 건강을 다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설사가 반복되거나 항생제를 같이 먹고 있거나 장염 이후 배가 계속 예민한 아이들은 유산균을 같이 먹이신다면 정말 좋습니다. 다만 유산균도 아무거나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아이 나이에 맞는지, 아이가 먹기 편한지,
당이나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어떤 균주가 들어있는지, 또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상황에 맞게 유산균을 먹여도 되는지, 또 어떤 유산균을 먹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상담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과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모유와 분유입니다. 장염인데 모유 계속 먹여도 되나요? 분유는 중단해야 하나요? 설사하니까 분유를 좀 묽게 타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유나 분유는 대부분 평소처럼 먹이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유는 절대 묽게 타지 마세요. 설사를 하니까 물을 더 많이 넣어서 묽게 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분유는 아이 몸에 맞춰서 정해진 비율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에게 맞춰진 레시피예요. 라면을 끓일 때도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싱거워지고 물을 너무 적게 넣으면 너무 짜지죠. 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마음대로 더 넣거나 덜 넣으면 흡수력이 달라져서 아이 몸에 필요한 영양과 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염이라고 해서 분유를 묽게 타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진하게 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분유는 꼭 제품에 적힌 방법대로 정량대로 타주세요. 모유와 분유는 먹이는 건 그대로, 대신 분유 농도는 절대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일 많이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장염이면 죽만 먹여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얗고 부드럽고 담백하고 기름기가 적은 음식. 이 기준에 맞으면 조금씩 먹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휜죽, 쌀밥, 누룽지, 담백한 국수, 휜 식빵, 삶은 감자, 바나나, 껍질을 벗긴 사과 정도는 아이 상태에 따라 먹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많이 먹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아이 반응을 보면서 먹이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피하는 게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라면, 짜장면, 크림파스타, 피자, 돈가스, 튀김, 크림빵, 소세지빵, 잡곡빵, 견과류가 들어간 빵은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음식이 장염 때도 무조건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잡곡, 견과류, 씨앗이 들어간 빵은 평소에는 건강한 음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염 때는 장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좋은 잡곡이나 견과류도 장염으로 배가 예민할 때는 오히려 거칠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튼튼한 운동화가 좋지만 발에 물집이 잡혔을 때는 부드러운 슬리퍼가 더 편하잖아요. 장염 때 음식도 비슷합니다. 회복기에는 잠깐 흰쌀, 흰빵처럼 단순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장염 때 음식은 건강식이냐 아니냐 보다 지금은 예민한 장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로 보셔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니까 장염 때도 많이 먹이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염 때는 과일도 가려서 먹이는 게 좋습니다. 비교적 괜찮은 쪽은 바나나, 껍질을 벗긴 사과 정도입니다. 채소는 잘 익힌 당근, 애호박처럼 부드럽게 익힌 채소가 낫습니다. 반대로 조심하는 게 좋은 것도 있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말린 과일, 통조림 과일, 껍질째 먹는 과일은 장염 때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콩류처럼 가스가 많이 찰 수 있는 음식은 아이 배를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염으로 배가 예민할 때는 건강한 음식이니까 많이 먹이자 보다는 지금 장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도 많이 먹이면 당 때문에 설사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채소도 너무 많이 먹이면 가스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배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염 때 과일과 채소는 종류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합니다. 조금씩 먹이고 아이 반응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먼저 우유는 장염 때 드시면 안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우유는 안 된다면서 분유는 왜 된다고 하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모유와 분유는 어린 아이에게는 주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장염 중에도 계속 먹이는 쪽으로 봅니다. 하지만 일반 우유는 조금 다릅니다. 장염으로 장이 예민할 때는 우유가 설사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가 심할 때는 일반 우유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즈는 기름기와 소화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조심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럼 요거트는 어떨까요? 요거트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처럼 너무 달지 않은 제품은 아이가 잘 먹고 나서 설사가 심해지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달거나 당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는 장염 때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모유와 분유는 일반 우유, 치즈, 달달한 유제품과는 같은 유제품처럼 보여도 장염 때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일반 우유는 설사가 심할 때 조심하시고 요거트는 달지 않은 제품으로 아이 반응을 보면서 먹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장염 때 고기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장염 초기에 설사가 심하고 배가 아프고 토하는 증상이 있을 때는 고기류를 바로 먹이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설사가 조금 줄고 토하지 않고 아이가 음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기름기 적은 단백질부터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기 자체라기보다 기름기와 조리법입니다. 기름기 적은 닭가슴살, 닭고기, 살코기, 소고기 우둔살이나 홍두깨살, 흰살 생선처럼 담백한 단백질은 아이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일 때 조금씩 먹일 수 있습니다. 단,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볶기보다는 삶거나 찌거나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익히는 방식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하는 게 좋은 음식은 삼겹살, 갈비, 닭껍질, 튀김, 돈가스, 피자, 탕수육처럼 기름진 음식입니다. 기름이 많은 생선도 설사가 심할 때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장염 때 장은 기름진 음식을 처리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면 장이 더 빨리 밀어내려고 하면서 설사가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기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면 기름기 적은 살코기를 담백하게 조리해서 조금씩 먹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먹여도 되는 쪽의 기준은 이겁니다. 하얗고 부드럽고 담백하고 기름기가 적은 음식. 예를 들면 흰죽, 쌀밥, 누룽지, 바나나, 껍질 벗긴 사과, 삶은 감자, 닭가슴살, 흰살 생선, 담백한 크래커 정도입니다. 반대로 피하는 쪽의 기준은 이겁니다. 달고, 기름지고, 맵고, 짜고, 가스를 많이 만들고 섬유질이 거친 음식. 예를 들면 주스,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초콜릿, 튀김, 피자, 돈가스, 라면, 짜장면, 크림빵, 잡곡빵, 견과류, 말린 과일, 양배추, 브로콜리, 콩류 같은 음식입니다. 물론 아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헷갈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음식이 담백한가? 기름지지 않은가? 너무 달지 않은가? 지금 예민한 장에 부담이 덜한가? 한 번에 많이 먹이지 않고 조금씩 줄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보시면 훨씬 덜 헷갈리실 겁니다. 장염 때 음식 관리는 완벽하게 가리는 것보다 아이 상태를 보면서 부담이 적은 음식으로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딱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이 장염은 음식보다 탈수 확인이 먼저입니다. 둘째, 죽만 먹일 필요는 없지만 담백하게 먹여야 합니다. 셋째, 한 번에 많이 먹이기보다 조금씩 자주 먹이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설사하면 내가 뭘 잘못 먹였나? 혹시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기준만 잘 잡아도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기억하시고 아이 상태를 잘 봐주세요. 다만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한다면 진료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처럼 아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하는 부분이 궁금하시면 영상 상담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속 낭만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